자, 자료 5페이지에 가등기입니다. 해마다 한 문제씩 나온다는 말씀 드렸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가등기 대상입니다.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인데 그 1번, 2번, 3번, 4번을 보시면 1번 정지조건부 권리는 민법에서 배우시는 정지조건부 권리는 가등기 되고 해제조건부 권리는 가등기 안 되죠. 정지조건, 해제조건은 민법에서 배우시고 여기는 정지조건은 가등기 되고 2번 해제조건부 권리와 특히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되고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가 안 되죠. 또 하나 물권적 청구권 그러면 말소등기 청구권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가등기가 되고 말소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가등기가 안 된다. 그렇게 구별했죠. 3번 가등기에서 보존하는 권리가 장래에 확정될 권리, 정지조건부라든가 아니면 매매 예약, 매매하기로 예약을 하고 민법에 예약 완결권을 본계약하기 전에 미리 보존하려고 가등기 할 수 있고 최근에 또 4번 사인정여는 갑이 을에게 내가 사망하면 너에게 무슨 부동산을 건물을 주겠다. 사인정여죠. 사인정여도 가등기 됩니다. 할 수 없다고 틀렸죠. 사인정여도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면 있다. 그 다음에 5, 6, 7번이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에 여기 가처분 명령은 가등기 하라는 법원에 가등기 하라는 명령이라고 했고요. 이 가등기 하라는 가처분 명령은 법원의 명령이니까 이 명령에 한 가등기는 그 가등기 법원의 촉탁이 아니고 가등기 권리자의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고 그 다음에 6번, 7번은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 명하는 가처분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때 가등기 의무자 주소지도 틀렸고 7번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은 가등기 권리자 주소지 의무자든 권리자든 주소지가 아니라 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어느 법원에 가느냐? 관할 법원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이죠. 여기 가서 신청합니다. 가등기 의무자, 권리자, 주소지 하면 다 틀립니다. 6번, 7번 다. 8번은 이제 가등기 할 때 가등기로 보존하는 권리를 신청정보 내용으로 제공해야 된다. 제공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뭐를 제공하느냐. 이걸 적어내죠. 가등기 앞에 소유권 이전 가등기면 여러분 소유권 이전 가등기면 요 소유권 이전이라는 이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미리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하는 거니까 소유권 이전 가등기라고 이렇게 적어서 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9번, 10번은
하나의 가등기에 가등기 권리자가 수인, 여러 명이 제일 또 많이 묻는 지문 중에 하나가 수인이 여러 명이 가등기 쳤을 때, 여러 명이 가등기 쳤을 때, 그중 1인이 가서 수인의 가등기 권리자 1인이 가서 자기 지분만 본등기 해가야죠. 자기 지분만 본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이거 각하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술이죠. 그런데 전원명이 다음 지문 밑에 10번 하나의 가등기에 여러 사람 수인이 가등기 쳤고 그중 1인이 가서 1인이 전원명이 다른 사람의 지분까지 전원명의로 하는 가등기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자기 뭐만 본등기에 가야 됩니다. 지분만. 전원명의로 하거나 전원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지분까지 본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우측이 이제 11번 가등기 권리자가 또 열으실 때 계속 나왔기 때문에 가등기 권리자가 열으실 때 그 1인이 공유를 보존해 가등기 전부가 이겁니다. 전원명의. 아까 앞에 9번, 10번은 자기 지분만 본등기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이건 각하되거나 없다면 틀리고 우측에 11번처럼 가등기 권리자가 열으실 때 그 전부가 가등기 전부가 전원명의로 하는 가등기 본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12번 가등기 권리자는 아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등기 권리자는 중복된 이중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있어도 가등기만으로는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걸 말소 청구, 이중의 보존 등기를 말소 청구하는 이런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말소 청구할 권리가 없답니다. 민법에도 나왔던 지문이죠. 12번. 자, 이제 13번에 가등기로 보존된 권리도 일단 물권 변동 청구권이 양도되면 가등기도 이전, 양도할 수 있고 가등기도 이전 양도가 된다. 단 가등기 이전은 가등기가 2번이면 가등기 이전은 2의 1 무선 등기로 이전한다. 양도, 부기까지 아셔야 되죠. 자, 이제 가등기 본등기입니다. 13번부터 설명은 요렇게 했죠. 소유자 갑의 부동산에 지금 13번은 갑이 을 소유 토지에 가등기를 쳤다 그랬는데 을의 부동산에 갑이 가등기 쳤다. 보통은 제가 갑의 소유자, 갑의 부동산에 을이 가등기 쳤다 그러는데 보통 을의 부동산에 갑의 가등기 쳤고 제3자 병에게 3번 아직 본등기 하기 전에 제3자 병에게 가등기 본등기가 넘어갔을 때 이때 갑은 본등기 청구는 갑이 을을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해야 되죠. 갑의 본등기 상대방이 병이다 하면 X죠. 제3자 병이 아니고 현재 소유자인 병이 아니고 갑은 누구를 상대로 을을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해야 되죠. 그리고 14번 이제 가등기 본등기 쳤을 때 이제 돌아왔어요. 다시 이제 갑의 이제 순서대로 갑의 부동산에 을이 가등기 쳤고 본등기 했을 때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들어온 등기 전부를 가등기 후에 들어온 등기 전부를 직권 말소시킨다면 X죠.
가등기 후에 돌아도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거나 가등기 후에 들어온 가압류, 이런 가등기에 들어온 가압류는 가등기 후에 들어와도 말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전부를 직권 말소한다면 X입니다. 특히 15번, 16번입니다. 임차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했죠. 그러면 용의권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하나 있죠. 용의권 가등기 후에 본등기 전에 용의권이 들어오면 용의권과 용의권끼리는 직권 말소입니다. 그러나 16번 지상권 용의권 가등기 후에 용의권이 아닌 저당이 들어오면 그건 말소입니까? 안 말소입니까? 안 말소. 다시요. 용의권끼리는 용의권 가등기 후에 용의권이 들어오면 용의권과 용의권끼리는 그것도 동일 부분에 가등기된 용의권 가등기된 부분과 동일 부분에 용의권이 들어왔다면 용의권끼리는 같이 사용 수익이 안 되니까 이건 직권 말소고, 용의권 가등기 후에 16번 저당이 들어오면 이건 용의권이 선순위, 저당이 후순위니까 이건 말소입니까? 안 말소입니까? 안 말소. 15번, 16번 꼭 구분하시고, 17번은 우리 민법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담보가등기가 됐고, 담보가등기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등기 본등기 했다면 이건 무효는 맞습니다. 청산 절차 거치지도 않고 본등기 해가면 가등기 담보권자인 채권자가 무효지만, 이 본등기는 직권 말소가 아니고 거기 끝에 무효이지만 이건 직권 말소가 아니고요, 공동 채무자와 본등기에 간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자가 공동 신청으로 말소를 하게 됩니다. 이건 공동 말소죠. 직권 말소가 아니고 공동 신청으로 말소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가등기고, 여러분 가압류 가처분 있죠. 그 5페이지 우측 맨 하단부터 다음 페이지까지 가압류 가처분이 우리 기출문제 분석할 때 한 2번 정도 나왔는데, 최근에 지문으로 우선에 같이 물었죠. 가압류는 돈이 뭡니까 여러분? 금전채권.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채무자 부동산에 받을 돈이면 가압류. 가처분 요거는 처분금지. 부동산 자체에 금전채권이 아닌 처분금지죠. 가처분이. 처분 못하게 가처분 등기하지요. 자, 나왔던 지문이 요런 겁니다. 1번, 가압류든 가처분이든 이거 등기와 말소는 그 1번, 2번에 가압류 가처분 등기와 말소 등기는 당사자 공동 신청도 틀렸지만 신청으로 한다면 X. 가압류 가처분은 신청입니까 여러분? 직권입니까 물으면 등기 그 법원에 촉탁입니까 물으면, 가압류 가처분은 법원으로부터 법원에 가서 가압류 가처분 해달라고 신청을 하고 법원에 뭐가 와야 됩니다?
촉탁. 그 역으로 촉탁으로 해야 될 등기를 법원에 촉탁으로 해야 될 등기를 신청하는 거 안 됩니다. 다음 지문 2번도 가압류 등기는 가압류 채권자 말소 등기 신청이 있어야 신청이 아니고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 가처분의 말소는 신청이 아닌 법원에 뭐다? 촉탁이 있어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 1, 2번 3번 부동산 일부에는 가압류 가처분이 안 되고 공유 지분 여러분 부동산 일부에는 가압류 가처분이 안 되고 공유 지분에는 가압류 가처분이 됩니다. 꼭 또 구분하셔야 되죠. 일부냐 지분이냐. 4번 소유권의 갑구에 자 바로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소유권의 가압류 가처분이 들어갈 때는 주등기고 갑구에 얼구 소유권 외의 권리 전세권 등의 가압류 가처분이 들어갈 때는 얼구의 가압류 가처분은 부기등기입니다. 주등기 부기등기가 바뀌었죠. 그래서 4번 다 그거 틀린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6페이지 가압류 가처분 등기 후에 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도 있죠.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된 부동산도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소유권 이전도 되고 저당도 되고 6번 처분금지 가처분이 된 부동산도 처분도 되고 지상권 아까 앞에 저당권 등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후순위로 다 등기할 수 있고 7번 처분금지 가처분은 말 그대로 가처분은 처분금지고 이 금전채권 금전이라는 게 돈 금전채권을 보전하거나 아니면 가처분 등기엔 청구금액 1억 청구금액이 1억이라고 적어지는 거는 가처분이 아니고 뭐다? 가압류입니다. 가처분이 아니고 가압류 등기할 때 요렇게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가압류 가처분입니다. 그럼 가압류 가처분 지금까지 나온 기출문제는 뭐 이런 지문으로 나왔다. 예상 문제는 아니지만 같이 가등기와 함께 가시 삼형제 가등기가 예상 문제고 가압류 가처분도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예상 문제 부기등기입니다. 부기등기 이건 등기법 우리 맨 앞에 등기 분류할 때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묻는 거죠. 지금까지 나온 지문들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1번, 2번, 3번 앞 시간에도 했죠. 1, 2, 3번 전세금을 9천에서 1억으로 정액할 때 그 다음에 2번 건저당이나 저당에서 채권 최고액이나 아니면 채권액을 정액할 때 이게 다 권리 변경이죠. 3번 권리 변경. 우리가 1, 2, 3번에 권리 변경 등기할 때 1번 후순위 이해관계 있는 제3자 후순위자의 성락이 없으면 무슨 등기다? 주등기 부기등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2번 성락이 있는 경우에는 부기등기죠. 그건 주등기가 아니고 3번 앞 시간에도 했죠. 변경 등기할 때 권리 변경 등기할 때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성락이 있으면 부기지만 성락이 없는 경우에는 무슨 등기로 해야 된다? 주등기. 제일 많이 나온 게 1, 2, 3번이고 자 4번도 앞에서 앞 시간에 했죠.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부동산 표시 변경 정정 멸실
표제부 등기는, 표제부에는 부기 등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표제부에 있는 부동산 변경, 멸실, 이런 등기는 다 무슨 등기다? 주 등기입니다. 주 등기다. 그 다음에 5번은 등기의 전부가 말소되어 말소 회복 등기할 때는 주 등기지만 일부, 요건 서주죠. 일부입니다. 여기는 일부. 등기의 일부가, 보세요. 등기의 일부가 말소되어 그걸 회복 등기할 때는 요건 무슨 등기다? 부기. 자, 전부 말소된, 여기 일부를 지금 일부가 말소됐다고 해놨죠. 전체가 아닌. 전부 말소된 등기의 회복 등기는 주등기. 일부 말소된 등기 회복 등기는 부기. 다음 6번 바로 앞에서 요 시간에 소유권의 처분제한 가압류 가처분은 주등기고 갑구에 얼구에 그러면 얼구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은 부기. 이건 부기 등기고요. 7번 성역지 소유자가 아닌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고요.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지역권 설정하면 이건 무슨 등기다? 부기. 주등기가 아니고 부기고. 8번 신탁에서 한번 물었죠. 여러분 신탁 등기에서 신탁된 재산이 수탁자 고유재산이 되면 이건 무슨 등기한다? 주등기죠. 수탁자 고유재산이 되었다면 그 말까지 써주죠. 9번 소유권 이전 방금 가등기는 주등기로 소유권 이전 가등기는 2번 가등기는 주등기로 하지만 가등기 이전 당해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등은 2의 1이 무슨 등기죠? 부기. 그럼 부기입니다. 10번 지상권 설정입니다. 지상권 설정은 주등기고 지상권 등 이전은 부기. 지상권 설정은 주등기, 지상권 이전 등은 부기. 11번 저당 부동산에 저당권자가 실행으로 경매가 들어, 이게 소유자를 상대로 이 경매가 1번 소유자 갑을 상대로 저당권자가 경매를 들어오면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1번 소유자 등기에 1번 다음에 2번 주 등기로 하죠. 자, 여기까지 5, 6월 달에 제가 수업 자료 드릴 때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비교해 드렸고, 오늘은 이 지문으로 여기 나온 지문들이 다 주등기냐 부기등기냐를 묻는 거죠.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지금까지 나왔던 7, 8월, 5, 6월은 이론, 7, 8월은 문제로 다 정리했고 오늘 자료로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부기등기 하는 경우냐 아니냐 묻는 문제 꼭 예상 문제로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이 문제 등기 강론입니다. 이제 그 자료 6페이지 우측에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부터는 이제 등기 총론인데 출제 빈도가 좀 높은 부분만 또 설명드립니다. 앞에 지금 요 시간까지 했던 소유권자 예상 문제 보세요. 소유권 보존, 이전, 용의권, 저당. 그리고 이 시간에 말소 등기까지 했고, 말소 등기도 예상 문제죠.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에 가등기, 부기등기까지가 또 하나씩 예상 문제고, 이제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인데 등기부 중에 그 나중에 2, 3번에 오늘 괄호 2번 아파트 등기부와 3번 집합 건물에 대지권 등기하고 그 뒤에 다음 페이지까지
넘어가 있죠. 요 부분에 대해서 또 그 아파트 요 부분은 아파트 등기부 중심으로 나오는 것이 예상 문제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자, 우선 앞에 등기소하고 등기부는 출제 빈도는 아주 낮지만 출제된 게 이런 부분입니다. 1번, 등기소, 등기관 1번. 하나의 부동산이 건물로 예를 들었죠, 여러분. 하나의 건물이 여러 등기소 관할에 걸쳐 있다. 하나의 건물이 여러 등기소 관할에 걸쳐 있다면 대법원 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건 대법원장 걸으면 틀리고요. 각 등기소를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장, 이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물론 공통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하죠. 어느 등기소에 가서 등기하라고 지정합니다. 상급법원 장이라 그래야 되고, 2번은 요건 지방법원장이 아니고 어느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로 위임하라든가 아니면 등기소에서 등기 사무를 정지하지 않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여 등기 사무 정지, 요 등기 사무를 정지하라고 명하는 관할 기관은 이건 대법원장. 2번 대법원장이고, 3번은 등기관이 등기 마치면 등기 효력은 마친 때부터 그러면 틀립니다. 언제 효력 발생한다? 접수한 때. 등기는 언제 효력 발생합니다? 접수한 때. 등기 신청이 접수됐을 때. 4번은 방금 앞에 이거 한번 했죠. 앞 시간에. 등기 의무자 등이 2인 이상이고 직권 경정 등기했을 때 등기관은 전원에게 다 통지하는 게 아니고 직권 경정 등기했다고 통지하는 것은 전원이 아니고 1인, 여러 명의 의무자 권리자가 있다면 그중 1인에게만 통지하면 된다고 돼 있죠. 이런 정도가 나왔고요. 자, 이제 예상 문제는 2번 집합 건물 아파트 등기부와, 자, 맨 밑에 6페이지 우측 맨 아래에 집합 건물에 이제 대지권 등기하면 무선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여기가 예상 문제입니다. 자, 아파트 등기부는요, 뭐 그림은 그려놓고 늘 설명하죠. 한 동 건물, 아파트 전체, 이게 아파트인데 아파트 전체 한 동 건물에 표제부가 있고 이 안에 전유 부분 101호와 같은 전유 부분에 또 표제부가 있죠. 자, 우선 1번 보세요.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에는 표제부를 한 동 건물에 두고 101동 전체에 표제부가 있고, 그리고 전유 부분 101호 101동 안에 101호에는 전유 부분에는 갑구와 을구만 둔다면 X죠. 갑구와 을구 앞에 101호 표제부가 있죠. 표제부가 빠졌다. 표제부를 빼놓고 틀리게 한 거였고. 자, 이제 2, 3, 4 요거는, 자, 여러분 대지권 등기는 2번 구분 건물 대지권 등기하였다. 대지권 등기는 어디다 합니다? 101호 전유 부분 표제부 여기다가 대지권 등기하였다. 그리고 한동 건물도 틀렸고 표제부도 틀렸죠. 여기 보세요. 그림. 대지권이라는 뜻. 자, 대지권 등기가 아니고 여러분 101호 표제부에는
대지권 등기하는 거 맞죠? 101호 표제부에 대지권 등기하는 거 맞는데 대지권이라는 뜻 이 말 나오면 보세요. 대지권이라는 뜻 이거 제일 많이 묻습니다. 아파트 땅에 저 아파트 그림 보세요. 아파트 땅에 대지권이 설정됐다는 뜻을 자 어디다 등기하느냐 2번 3번 4번을 보면 3번 2번이 틀린 거는 구분 건물에 대지권 등기했다 전유부분 표제부에 그리고 대지권 목적이 토지 등기 기록은 맞는데 이게 건물이 아니고 토지 등기부 표제부가 또 틀렸죠. 이미 대지권이라는 뜻은 여기 보세요. 그림에 아파트 토지 등기부에 건물이 아니고 토지 등기부에 갑구나 을구죠.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갑구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대지권이면 을구입니다만은 갑구나 을구에 합니다. 자, 건물 등기부가 아니고 아파트 토지 저 그림에 아까 위에 있는 건물 등기부가 아니고 토지 등기부에 한다. 그리고 4번 등기관이 구분 건물에 여기까지 대지권 등기했다. 2, 3, 4번에 그럼 대지권 등기는 어디다 했다? 101호 전유부분 표제부에 대지권 등기하고 그리고 건축물 4번에 건축물 대장도 틀렸고 소관청도 틀렸고 촉탁이 아니고 요거 나중에 대지권이라는 뜻을 요건 직권으로 등기관 촉탁도 틀렸고 4번에 직권으로 등기하고 또 하나는 그 소유권 대지권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에 소유권이 대지권일 수도 있고 지역권도 틀렸습니다. 지역권은 대지권이 될 수 없고 거기에 지상권 지역권 거기에 지상권이라고 해야 되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이면 을구 자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갑구 소유권 외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이면 을구에다가 대지권에는 뜻 이 뜻을 등기합니다. 직권으로. 자 2번은 한동 건물이 아니고 토지 등기부에 하고 표제부가 아니고 갑구 을구에 한다. 3번은 표제부에 한다가 또 틀렸죠. 밑줄 친 거. 4번은 촉탁도 틀렸고 촉탁도 틀렸고 직권이고 지역권도 틀렸습니다. 지상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괄호 5번은 우리 앞에 했죠. 집합건물 규약상 공용부분 상가에 있던 창고가 공용으로 쓰이다가 규약을 폐지하고 이 공용부분 취득기간자는 지체 없이 첫 시간부터 오늘 맨 첫 시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까? 이게 보존 등기입니까? 보존. 이전 등기하면 X. 자, 그리고 이제 집합건물에 요 대지권이 등기되고 나면 자, 저 그림 있죠, 앞에. 아파트 저 그림 보시면서 1번 구분 건물 아파트 등기록에 대지권이 등기 건물 만에 항상 이 만에가 여기는 만에 이 만에라는 말은 아파트 건물 만에 토지 만에 좀 이따 다음 나오죠. 토지 만에 건물 만에 이전 저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번도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전제로 토지 등기로 대지권이라는 뜻이 등기되면 토지에 이 말이 아파트 토지만에 이 말입니다. 토지에 이게 자, 저 그림 보세요. 앞에 아파트 토지만에 건물만에 이전 저당으로 주로 물었죠. 이전 저당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다음 페이지 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집합 건물의 대지권 자체 있죠. 아까 이거 했죠. 저당할 때. 그럼 대지권에 이 말은 아파트 구분 소유자가 갖고 있는 요 대지권 자체에, 대지권에 이 말은 대지권 자체에 이전 저당, 대지권을 저당 잡거나 대지권에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딱 되는 거는 대지권에는 이전 저당이 안 되고 또 요것만 이제 되죠. 4번. 소유권이 대지권 등기, 구분 건물 등기로 그 토지만의 건물만에 물으면 나중에 정답 백선할 때 토지만의 건물만에 물으면 용의권은 되죠. 용의권은 되고 이전 저당, 대지권 자체에 대한 저당과 요 대지권의 저당 전세는 안 되고 토지만의 건물만의 용의권만 됩니다. 그게 밑에 지금 4번. 5번은 요 자체가 대지권의 등기로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에 있는 등기한 순서를 물으면 맨 끝말 순위 번호 있죠. 거기 순위 번호에 간다면 X고 접수 번호 최근에 틀리게 한번 나왔죠. 여기가 순위 번호 그러면 틀리고 접수 번호에 간다. 여기까지 써준다 그랬죠. 여러분 그 5번이 대지권 등기는 건물에 저기 이제 아파트 건물에 등기돼 있고 그리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에 토지 등기부에 있는 등기 순위는 이건 순위 번호에 간다면 X고 접수 번호에 간다면 O입니다. 접수 번호에 간다 나오다가 최근에 순위 번호에 간다고 틀리게 나왔었죠. 6번은 끝말 대위하여라고 하면 등기할 수 있다 없다 하면 있다. 구분 건물로서 대지권 변경 소멸 등이 있고 구분 건물뿐만 아닙니다. 등기법 전체에서 소유권 등기 명의인이 한 동 건물에서는 다른 구분 건물의 소유자, 소유권 등기 명의인. 자, 하여튼 등기법 시험에 대위하여 나오면 대위하여라는 말이 나오면 등기를 대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면 X입니다. 당연히 있다. 자, 이건 구분 건물과 관련해서 물었던 지문이었죠. 자, 등기부 보관 및 열람 여기 보면 4번은 일반 등기부와 그 부속 서류 중에 여러분 영구 보존 장부가 있죠. 근데 등기 신청에 제공된 그 1번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는 신청서와 그 첨부 서면 다음 시간에 요건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죠. 등기 신청서와 첨부 정보 다음 페이지에 이건 영구 보존 아니죠. 5년짜리인데 보존 기간이 5년이지만 그러나 등기부와 그의 그 등기부 그 외의 부속 서류들 신청 정보, 첨부 정보는 영구 보존 아니죠. 그렇게 틀리게 나온 지문 한 번 있고 2번, 3번은 이거 구분하는 겁니다. 등기부와 그 부속 서류는 부속 서류를 구분하는 건데 등기부는 누구든지 등기 기록에 있는 등기는 누구든지 스스로 내면 열람 등초본 교부가 되고 부속 서류 이거는 누구든지 그러면 틀리죠. 부속 서류는 이해관계인에 한해서 열람이 되니까. 자, 2번은 누구든지 스스로 내면 등기 기록은 맞지만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도 누구든지 열람, 전부 일부 등 열람이 된다면 X죠. 부속 서류는 누구든지 그러면 틀립니다. 등기부가 누구든지죠. 3번을 보세요. 3번. 등기 기록에 있는, 이건 등기부입니다. 등기부는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등기부는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그러면 또 틀립니다. 등기부는 이해관계인이 아니고 누구든지고, 등기부는 누구든지고, 이해관계인에 한해서
열람이 되는 건 등기부입니까? 부속서류입니까? 부속서류. 요건 이해관계인에 한해 이해관계 있어야 되죠. 이거 구분하는 겁니다. 한 2번 나왔죠, 이거? 2, 3번. 4번은 등기소에 보관 중이든 등기 신청서 등은 이게 부속서류죠, 신청서는. 이런 부속서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압수 등이 되면 이건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가 있죠. 옮기지 못한다 그러면 틀리고. 그 다음에 5번은 딱 한 번 이중 중복 등기에서 이 판례가 아닌 법에는요, 등기법에는 이중 등기가 돼 있을 때 등기관이 같은 건물로 물었지만 토지에 토지 건물 나눴죠. 뭐 25회 때 딱 한 번 나온 거라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같은 토지에 이중 등기되어 있으면 대법원 규칙이고 규칙에 따라 정리하고, 건물에 이중 등기되어 있으면 이건 대법원 규칙이 아니고 예규, 대법원 예규에 따라 정리하는, 이걸 물었죠, 한 번. 그러니까 대법원 규칙이냐 예규냐 이걸 구분하라고 물었기 때문에 판례가 아니고 등기법에 토지와 건물로 나눠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이건 참고로만 하시고, 이제 또 하나의 예상 문제는 이 아파트 등기부, 방금 설명드린 아파트 등기부 외에 또 하나의 예상 문제가 등기 효력과 추정력입니다. 특히 등기 효력에서는요, 거기 보세요. 등기 효력에서는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유효냐 무효냐, 이거 유효 무효 있죠. 요 유효냐 무효냐 이걸 묻는 거고, 추정력 있죠. 이제 다음 우측에 추정력은 자 앞에 지문 쭉 써주고 추정력이 있다 없다 그걸 묻는 겁니다. 자 요거는 자 같이 정리합니다. 등기 효력 보세요. 끝말 유효냐 무효냐인데 1번 갑소유 미등기 부동산을 을이 매수하여 을 명의로 보존 등기해도, 이건 보존 등기할 때도 나오죠. 유효다 무효다. 유효. 1번 유효죠. 2번 부동산 정려를 해놓고 매매한 것처럼 등기해도 이거 유효다 무효다. 유효. 맨 끝말 유효 무효 묻는 겁니다. 3번 일반적인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지만 일반적 중간생략 등기는 3자 합의가 있든 없든 유효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뭐 다 알고 있죠. 민법부터 배웠으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중간생략 등기는 뭐다? 무효. 절대 무효. 4번 이미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를 신축한 건물의 등기부로 유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관계인 제3자가 없어도 있기 전에. 자, 이미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를 신축한 건물의 등기부로 유용할 수 없다. 만약에 유용하면 무효죠. 4번. 이건 무효입니다. 자, 5번은 이제 이런 지문이죠. 갑의 물건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다면 이 물건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 등기는 물건의 효력 발생 요건이자 그건 맞지만 존속 요건은 아니므로 존속 요건이므로도 틀렸고, 원인 없이 불법 말소됐을 때 그 등기가 나타내는 물건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6번은 다시 동일 건물에, 이건 판례입니다. 동일 건물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중으로 되면, 아까 저기 말씀드린 거는 법에 저렇게 규정되어 있고, 이건 판례는 항상 선등기, 이중 등기 중에 선등기 유효, 후등기 무효죠. 후등기 무효. 7번 앞에서 했죠. 6번 끝에 후등기를 기초로 제3자 명의 등기돼 가도 무효예요. 무효. 7번 유정에서 특정 유정, 포괄 유정인데
특정 유정은 등기 없이 그러면 틀리죠. 등기해야 물권이 변동되고 포괄 유증은 뭐 없이? 등기 없이. 이미 했죠, 앞에서. 8번, 한 필의 토지에 이미 소멸한 지상권이 등기되어 있다. 근데 그 지상권이 말소되지 않으면 다시 동일 부분에 이중으로 다시 지상권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후등기 저지력이라 하기도 하고 민법에 일물 bir권주의라는 말도 쓰죠. 건물은 다음 토지로 물으면 8번 지상권, 건물로 물으면 9번 전세권으로 묻죠. 건물에 이미 소멸한 전세권이 있고 그게 말소되지 않으면 동일 부분에 그 건물에 다시 전세권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10번은 등기한 권리 순위에서 같은 같은 갑구, 얼구 안에서는 순위번호. 다른 구죠, 이거는. 등기한 기록 중에, 등기부 중에 다른 구가 무슨 구와 무슨 구입니다. 갑구와 얼구에 등기한 권리들은, 그건 갑구에 등기된 권리와 얼구에 등기된 권리는 다른 구니까 순위 번호에 따른 다음에 X. 무슨 번호에 따른다? 접수 번호에 따른다. 요거죠. 이건 접수 번호입니다. 자, 등기의 추정력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밑에. 딱 한마디죠. 앞에 말 써줍니다. 무슨 사실관계를 써주고 추정력이 있다, 없다. 추정력이 인정된다, 안 된다. 이거 묻는 겁니다. 1번 보세요. 등기 명의자가 등기 기록과 다른 등기 원인을 주장해서 그것이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추정력이 깨진다, 깨지지 않는다 물으면 깨지지 않는다.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는다, 깨진다면 X. 다 틀린 질문이죠. 2번, 그러나 등기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은 거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증명이 됐죠. 증명이 됐다면 이제는 추정력은 깨집니다. 깨지죠. 인정되지 않습니다. 3번 가등기입니다. 가등기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제일 많이 묻는 거 있죠. 가등기. 가등기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추정력 없다. 무슨 추정이라고 말해도. 4번 멸실회복 등기가 과거에 등기부가 멸실됐다가 회복되면 그 전 등기의 접수연일 등이 각 불명으로 기재되었더라도 멸실회복 등기가 이루어져 있다면 추정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인정된다? 있답니다. 5번 등기가 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됐다면 회복 등기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 명의자는 그 물건이 소멸하지 않으니까 말소된 등기 명의자가 적법한 권리자로 뭐 됩니다? 추정된다죠. 추정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6번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특별조치법. 여러분,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이것도 당연히 추정력이 인정이 되고 특별조치법의 등기도. 그러나 7번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 그 권리변동 당사자, 갑에서로 등기 넘어왔을 때 을은 자기한테 등기해준 전 소유자, 갑에게도 추정력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갑에게도, 을이 전 소유자에게도. 다음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사망자나 허무인 명의로, 여러분, 사망자나 허무인 명의의 등기에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사망자나 허무인으로부터 이전받아간 등기는 무효고 이런 등기에는 추정력이 없다. 그 다음에 9번 신축된 건물에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가, 자, 두 가지죠. 건물을 신축한 보존 등기된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게 아니라면 추정력은 깨진다. 요거 하고 다음 지문 10번.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에도 추정력 있지만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뭐한다? 부인. 양도 사실 부인하면 추정력은 깨집니다. 인정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은 등기된 부동산에는 등기의 추정력만 있고 점유 있죠. 이거 점유. 점유는 민법에 200조에 뭐를 점유했을 때 인정되는 추정력입니다. 동산. 동산은 점유의 추정이고 부동산은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이 안 되죠. 등기의 추정력이고 12번 요거 민법 시험에 건저당 등기가 돼 있으면 그 채권 피담보 건저당이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고 채권액이 1억이면 1억의 채권이 존재하는 걸로는 추정되지만 저당 등기에서 채권액이 1억으로 등기되어 있으면 다만 그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킨 기본계약 요거 기본계약에 대한 추정력이 있느냐? 이건 없다. 1억의 채권이 존재하는 걸로는 추정이 되지만 기본계약에 대한 추정력은 없다. 라는 게 판례죠. 이 다 판례입니다. 판례죠. 판례라는 말 안 적어드리죠. 다 판례로. 등기 추정력은 법에는 규정이 없고 판례로 인정되는 것이니까요. 자, 여기까지 이제 등기 효력이고 유효, 무효 아니면 추정력에서 예상 문제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민법에서 작년, 재작년 다 민법 시험에 등기 추정력을 물었었죠. 우리도 나오지만 민법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등기 신청에 들어가서 거기 이제 적격자, 그다음에 등기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이렇게 이제 넘어가고 그다음에 등기 사건까지 해서 이렇게 이제 등기법이 좀 남았죠. 끝나면 바로 지적으로 들어갑니다만은 자 일단 어떻든 그 8페이지 좌측에 등기 신청 적격자부터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합니다.